자꾸 제가 달러, 즉 환율을 자주 언급하죠. 그만큼 환율은 이 투자 지표와 전망을 예상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평소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적극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현재 미 달러와의 강세 배경과 향후 전망, 그리고 이 원화 약세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70원까지 한때 상승하여 2017년 2월 이후에 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올해 3월경에 1130원에 머물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이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원달러 환율의 단기 급등은 이 달러의 강세 압력이 지속됨과 동시에 이 원화의 약세 요인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원달러의 흐름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4월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추세로 인해 이 달러의 약세와 원달러의 하락 안정 측면을 예상했었으나 실제로 지금 5월 초인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달러를 나게 팔아라 이 영상에서 저는 달러의 하락을 예상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단연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과 동시에 이 5월부터 시작되는 긴축 종료 시점과 또한 유로 지역의 경제의 경기 회복을 그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었고요. 미중 무역전쟁의 합의가 순탄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어 중국 위안화 강세에 따른 이 원화 강세를 예상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원달러 환율이 5월까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3월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화 지수는 전월 대비 0.59% 상승했고 특히나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유난히 원달러의 상승폭이 컸는데 이 다른 신흥국 통화에 비해서도 이 원화는 이 달러화 대비해서 그만큼 이 약세폭이 컸다는 겁니다. 이 4월의 신흥국 통화의 이 달러화 대비 등락률을 보더라도 원화는 가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나 인도 루피아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유난히 원화만 약세가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원화만 유독 차별화되는 약세는 뭘까요? 경제를 이 먹같이 운영하는 정부 탓일까요? 물론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런 원화만의 약세는 이 한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사실상 1분기 GDP가 발표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60원으로 이 추가 상승을 했었죠. 이때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0.3% 하락하여 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향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 일조를 도운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화 약세의 배경은 결국에 이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 엉망인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원달러 상승이 이 심한 배경에는 또 미국 달러와 강세의 배경이 있었겠죠. 미국 달러의 이 지속적인 강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예상보다 견고했던 이 미국의 성장률을 뽑을 수가 있고요. 이 성장률이 이 다른 여타 국가들보다 이 상대적으로 견고하면서 특히나 미 달러 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유로존의 성장률이 바닥을 기어가면서 이 강세를 지속 펼쳐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이 전년 대비 3.2% 성장한 반면 유로존의 GDP 성장률은 1.2% 성장에 불과했어요. 결국 달러 지수의 흐름에 이런 유로존과의 성장률 차이가 미 달러 강세 압력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유로는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우려 부분이겠죠. 경험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라 불리는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지난 3월쯤에 역전되면서 이 경기 침체가 우려가 이 부각이 되었고 또한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이 제재 외의 조치를 갑작스럽게 중단했고 이란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 중동발 리스크가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결국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이 미국 달러와 강세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앞으로의 전망이겠죠. 우선 1분기 미국의 성장률 급등을 감안하게 되면 2분기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반면에 유로존 성장률은 2분기를 저점으로 그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호조세를 띄었던 이 고용시장 호조와 이 소비 확대를 바탕으로 이 성장을 견인하게 되리라 보고 있고, 또한 중국의 경기 반등도 이 유로존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측면을 줄 수가 있고, 결국 중국의 경기 개선은 이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등 이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개선에 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 이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의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1분기 성장률 부진은 일시적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2분기에는 1분기보다 개선될 흐름을 전망하고 있어요. 2분기를 개선된 흐름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이 대외 여건 개선으로 2분기의 수출입 물량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고, 특히나 정부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기저효과로 하락한 점을 보면, 지난해 4분기에는 정부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0.8%였는데 이때 1.0%의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이번에는 이 정부 투자의 공백으로 아예 역성장을 기록했어요. 만약에 1분기에 정부 투자 효과를 제외하게 된다면 이 전기 대비 0.2%로 이 예상치에 근접하는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분기에는 정부의 추경 예산 6.7조 원이 집행되면 연간 재정 지출은 전년도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런 재정 지출을 통해 민간 소비도 결국에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의 제조 업황은 1분기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과 특히나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제조업 업황에 더할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결국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자연스럽게 한국 수출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화의 약세 압력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높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흐름인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시에 원화 약세가 동시에 동반되었기 때문에 저 깍시는 여전히 달러 강세의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미국과 유로의 성장률 격차는 유로의 경기 회복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고 있고, 원화의 약세 요인 역시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의 부진이 일시적으로 요인이 컸다는 점에서 2분기 성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때 동시에 원화의 약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또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되거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대두되거나 하게 되면 다시금 달러 강세 요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또한 시간만 지연을 시킬 뿐 이미 결과는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평소에 환율을 잘 모니터링 안 했다 하시면 오늘부터라도 이 환율을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매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각국 환율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런 환율을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저 깍시의 영상도 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5월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